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멀티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멀티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올드 버전입니다. 제가 이 기능을 공부할 때 나왔던 그 튜토리얼이고요. 오른쪽은 똑같은 튜토리얼인데 이것은 뉴 버전이에요.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렇게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올드 버전과 이 뉴 버전이 왜 바뀌었는지 그 소스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Old and new. 일단 올드 버전에서는 이 라우터가 있죠. 그리고 뉴 버전에서는 이 라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 버전에서는 이 라우터가 흡사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뉴 버전이 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잘 설명하는 그런 소스 코드일 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바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 에이전트들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중간에 어떤 슈퍼바이저 같은 매개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올드 버전에서 뉴 버전으로 구웠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뉴 버전의 소스 코드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밍상의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랩 페이지는 랭그래프의 튜토리얼을 직접 실행할 수 있고, 제가 또 영어도 한글로 번역해서 공부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欄에 이 두 콜랩 페이지의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은 처음 부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인스톨하는 부분, API 키를 입력하는 부분, 도구를 정의하는 부분, 두 에이전트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 즉 에이전트를 만드는 부분은 모두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죠. 그럼 오늘은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의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하는 모듈들을 보면요. 올드 버전에서는 휴먼 메시지만 임포트했는데 뉴 버전에서는 베이스 메시지를 임포트했습니다. 그리고 올드 버전에서는 이 엔드 모듈이 없는데 뉴 버전에서는 이 엔드 모듈이 있죠. 그리고 또 커맨드 모듈도 뉴 버전에는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베이스 메시지와 엔드 그리고 커맨드 모듈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노드를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드를 크리에이트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LLM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뉴 버전에서는 get next node가 있죠. 그리고 올드 버전에서는 이 get next node가 없습니다. 이 get next node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일단 final answer가 이 메시지 안에 있으면 여기서 베이스 메시지가 사용이 되죠. 이 베이스 메시지에 last 메시지 안에 final answer라는 캐릭터가 있으면 end를 리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oTo를 리턴하고요. 즉 LLM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최종 메시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작업이 필요한 중간 단계의 메시지인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 단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 일은 올드 버전에서는 라우터가 담당을 했습니다. 라우터를 한번 보실까요? 이 라우터에서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의 라스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 파이널 앤서가 있으면 엔드로 가고 이 파이널 앤서가 없으면 컨티뉴를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동작은 똑같이 하는데 이 왼쪽에 라우터에는 이 스테이트라는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부분이 아마 다른 곳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이 뉴 버전에서는요. 그다음에 이 리서치 에이전트를 만드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create react agent라는 메서드를 배워야 되는데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에이전트를 툴로서 관리를 하도록 만든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메서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리서치 에이전트를 만드는 부분은 올드 버전과 뉴 버전 모두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리서치 노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뉴 버전에서는 이 코맨드 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end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노드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바로 이 return 타입이 다른데요. 올드 버전에서는 메시지 스테이트이 반환이 되고요. 이 뉴 버전에서는 코맨드 부분이 반환이 됩니다. 이 코맨드 부분에서는 차트 제너레이터, 바로 리서치 노드가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콜하는 부분이죠. 이 차트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d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제너레이터로 갈지 end로 갈지 어떤 처리를 하는 부분까지 이 리턴 정보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올드 버전에서는 이 리턴의 메시지에 대한 정보만 담겨져 있는데 이 뉴 버전에서는 이 리턴의 메시지 정보와 더불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드 버전에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이 라우터에 담겨져 있는 반면에 이 뉴 버전에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이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 안에 그리고 리서처 노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여기서는 넥스트 노드 그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 리서처 노드 그리고 차트 제너레이터 안에서 처리를 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리서처 노드와 마찬가지로 차트 노드도 똑같죠. 이 차트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이 차트 노드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이 리턴 데이터가 올드 버전에서는 메시지 스테이트 하나만 있는 반면에 이 뉴 버전에서는 이 메시지와 그리고 다음에 어느 노드를 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 노드 그리고 에이전트 리서처 노드 이 안에서 이 두 가지 정보가 다 처리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라우터에서 그 부분을 담당을 했다면 오른쪽 뉴 버전에서는 노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바꾼 거죠. 그럼 이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스테이트 정보와 그리고 제어 흐름 정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제어 흐름 정보가 왼쪽에서는 라우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반면 오른쪽 뉴 버전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와 제어 흐름 정보를 분리해서 오른쪽에서는 코드의 명확성과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명확성 부분은 이 다음 노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해당 노드 안에 위치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오른쪽은 해당 노드 안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은 해당 노드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올드 버전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뉴 버전에서는 해당 노드의 다음 노드로 가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독성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연성이 향상됐다는 의미는 뉴 버전에서는 확장 가능성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드 버전에서는 이 새로운 제어 흐름이 나타나면 즉 뉴 노드가 추가가 되면은 외부의 라우터 함수와 같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 관리하고 흐름 관리가 얽혀 있어서 수정 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 뉴 버전에서는 이 코맨드 객체를 사용해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제어 흐름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때 이 이동 규칙을 변경하고 그리고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작업을 더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get next node 요 부분만 수정하면은 이동 규칙을 쉽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이 이 오른쪽에서 즉 뉴 버전에서는 훨씬 향상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각 노드 안에서 리서처 노드와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 안에서 그 다음 노드로 어떤 노드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다이렉트로 통신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올드 버전에서는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뉴 버전에서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특징이 더 많이 담겨져 있죠. 즉 이 에이전트들끼리 직접적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부분이 더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왼쪽 올드 버전에서는 중간에 라우터가 흡사히 슈퍼바이저 역할을 조금 하고 있어서 이 올드 버전보다는 뉴 버전이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적합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아키텍처가 있을 때 100% 네트워크이고 이것은 100% 슈퍼바이저이고 어떤 것은 100% 하이라르키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고 슈퍼바이저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각 도메인마다 그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아키텍처는 다양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어떤 아키텍처의 개념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있으면 더 유연하게 특정 도메인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의 이 아키텍처들의 기본들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올드 버전과 그 뉴 버전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정리를 했고요. 한번 튜토리얼에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뉴 버전과 올드 버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드 버전에서는 라우터가 있었죠. 이 라우터 부분도 실행을 하고요. 이제 그래프를 완성하는 단계이죠. Define the graph 단계인데요. 왼쪽 올드 버전에서는 라우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노드는 리서처 노드와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 두 가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정의할 때 add conditional edge를 사용해서 리서처인 경우에는 라우터
라우터를 통해서 continue인 경우 차트 제너레이터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end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차트 제너레이터인 경우에는 이 라우터를 사용해서 continue인 경우 리서처로 가고 final answer이죠. 그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end로 간다라는 부분을 이 라우터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의 구조에서는 이 라우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서는 이 노드 안에서 메시지와 그리고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 부분이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엣지는 바로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과정에서 선을 긋는 과정이라고 했죠. add 노드가 바로 점을 찍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new 버전에서는 add 노드로 리서처 노드와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를 선언을 한 다음에 따로 여기 안에서 엣지를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스타트에서 시작을 리서처 노드로 해라 라는 부분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훨씬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이 간단해졌죠. 이 부분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프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한번 그려보죠.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왼쪽에서는 이 continue인지 end인지의 작업을 라우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라우터가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이 오른쪽 뉴 버전에서는 이 노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이 continue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고 깔끔하게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튜토리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완료가 됐으니까 인버크를 할 차례죠. 인버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올드 버전을 한번 인버크를 하고요. 오른쪽에 뉴 버전도 인버크를 해보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영국의 지난 5년간의 GDP를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차트를 그려라 라는 것이고요.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바로 리서처는 리서치를 하고 차트 제너레이터는 그걸 가지고 차트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서처는 차트 제너레이터를 보내고 차트 제너레이터는 리서처를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이미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영국의 지난 5년간의 GDP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차트로 완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현재 리서처 노드와 차트 노드가 서로 작업을 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 노드에게 더 충분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할 때마다 처리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업을 하다가 이 뉴 버전에서는 이 GDP를 그 한국의 남한의 GDP를 가지고 와서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한국의 GDP 정보를 가져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영국의 GDP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을 한 반면에 이 한국의 GDP는 2021년에 피크를 찍은 다음에 2022년, 2023년 그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와 내년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아서 우리도 영국처럼 지속적으로 이 GDP가 상승되는 그런 경제 발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멀티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다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올 버전과 뉴 버전을 비교를 했고 뉴 버전이 왜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로 여기에 Create React Agent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Let me check one more thing.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처음에 아키텍처 부분 타입들을 공부를 할 때 슈퍼바이저 부분이 있었죠. 이 슈퍼바이저에서 각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노드로 구성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각 에이전트들을 툴로서 정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슈퍼바이저가 있고 서브 에이전트들은 각각의 노드로서 슈퍼바이저와 통신을 하는데 이 슈퍼바이저 에즈 툴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서브 에이전트들은 툴로서 등록이 되는 건데 이 툴로서 등록이 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Create React Agent 메서드입니다. 이 Edge Tools가 아닌 슈퍼바이저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발자가 각 에이전트들을 노드로서 구현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저 Edge Tools인 경우에는 이 Create React Agent 모듈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들을 그 노드로서 구현하고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이 모듈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 모듈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Create React Agent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스 코드를 직접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해당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Create React Agent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함수에서는 input make events로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 tools, state schema, message modifier, state modifier, check pointer, store, interrupt before, interrupt after, debug 이런 인풋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return 값은 compiled graph이죠. compiled graph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드를 만들고 그리고 엣지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그래프를 컴파일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었죠. 바로 그 과정이 완료된 compiled 그래프를 리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풋 파라미터 값들을 받아서 노드를 만들고 엣지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선언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컴파일하는 기능이 이 함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값인 컴파일드 그래프를 리턴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이 주석 처리된 부분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석도 나와 있고요. 리턴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 인풋 파라미터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풋 파라미터들이 무엇인지 아시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스키마는 뭐 이런 것들이고 메시지 모디파이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설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셔널인지 맨데토리인지 이 부분도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턴 값으로는 컴파일된 랭체인의 그 러너블이 리턴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 에이전트들을 툴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툴 컬스가 없어질 때까지 이 안에서 처리되도록 툴로서 처리되도록 기능들이 구현됐다는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예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예제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이 함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인풋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 컨디션들을 다 정의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컨디션들이 다 정의가 된 다음에는 add 노드를 해서 입력된 다수의 에이전트들을 툴로서 관리를 하도록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d conditional 엣지를 사용해서 그 툴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예전에 배웠죠.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래프들이 다 처리가 되었다면은 이 컴파일을 하겠죠. 이 컴파일하는 단계에서는 입력값으로 받은 이 체크 포인터 그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처리를 하고요. interrupt before, interrupt after, debug 이런 인풋 파라미터의 값들에 따라서 이 컴파일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된 값이 바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LLM 정보가 인풋으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tools 정보도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state modifier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설정을 했던 리서처 에이전트와 챗 제너레이터 에이전트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프롬프트 아래에 바로 suffix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리서치 에이전트에서는 너는 리서치를 하는 애다. 그리고 차트 제너레이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라 라는 부분이 여기에 붙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 제너레이터에서는 너는 차트를 제너레이터 하는 애다. 그리고 리서처랑 협력을 해서 일을 해라 라는 그런 프롬프트가 추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작업이 여기에 state modifier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체크 포인터라든가 store, interrupt before, interrupt after, debug 관련된 인풋 파라미터는 없죠. 그래서 이 컴파일 할 때는 이 부분은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컴파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리턴이 돼서 이 리서치 에이전트에 담겨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툴로서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PPT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이 함수는 React 패턴을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React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reasoning 그리고 action 이런 말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함수는 언어 모델과 여러 도구를 결합해서 이 복잡한 작업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함수의 역할을 밑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언어 모델과 외부 도구를 결합해서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거 맞고요. 에이전트는 자연어 입력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도구를 호출하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리액트이죠. 이게 맞는 겁니다. 리즈닝과 액션의 줄임말이 이 리액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리서처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나는 차트 제너레이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처음에 리즈닝. 그리고 나서 액션을 하는 겁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with Action. 이 부분의 그 줄임말이 리액트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리액트는 리즈닝과 액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즈닝과 액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논리적 추론을 한 뒤에 필요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바로 도구를 호출해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에이전트들이 툴로서 처리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슈퍼바이저의 에즈 툴스 부분을 공부할 때 아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으로는 그래프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정의한다고 했죠.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노드를 만들고 엣지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컴파일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설정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풋 파라미터들 여러 개 있는 걸 봤죠. 바로 메시지 수정하고 상태를 관리하고 디버깅하고 체크포인트를 저장하고 스토어를 설정하고 뭐 이런 다양한 설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매개의 변수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소스코드에서 봤죠. 바로 이런 매개 변수들이 있고요. 그 매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밑에 주석에 다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챗GPT에 넣고 한글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각 매개 변수별로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동작 방식에 대해서 챗GPT가 설명을 했네요. 처음에 노드를 정의를 하고요. 조건부 경로를 설정하죠. add conditional 엣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노드 정의하는 부분은 점을 찍는 것이고 이 엣지를 설정하는 부분은 선을 긋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리액트 루프를 계속 반복을 하죠. 에이전트가 더 이상 도구 호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여기서 나중에 배울 슈퍼바이저 에즈 툴스에서는 이 도구가 하나의 에이전트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다른 도구 혹은 다른 에이전트들을 호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리즈닝 액션 루프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컴파일이 이루어지고요. 컴파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컴파일드 그래프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반환값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 예제에 대해서 챗GPT가 설명을 했네요. 그것은 이 소스코드 안에 있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사례로는 데이터 검색 및 분석, 도구 실행 및 조합, 대화형 워크플로우 뭐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주요 특징 요약,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Create React Agent 모드를 사용하면은 노드를 만들고 그 툴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 메소드에서 다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반면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에이전트들을 노드로 따로 설정하는 작업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따로 구현함으로써 더 세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세세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슈퍼바이저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슈퍼바이저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설명하면서 이 해당 메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멀티 에이전트 중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이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가 제가 공부할 때와 그리고 이 비디오를 만들 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왜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뉴 버전은 어떤 점에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폴랩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영국의 5년간의 GDP를 한번 알아봤고 오른쪽 뉴 버전에서는 한국의 이 5년간의 GDP 성장률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요. 이 혼란스러운 것이 GDP가 하락하는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치는데 많이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계속 해가 갈수록 이 GDP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대통령을 좀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러다간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야